자, 이번 시간 중개사법부터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쟁점은요, 용어 등에 관한 설명에서 제일 뒤에 이제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중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알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권리 득실 변경 알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개의 범주에 속한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키워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돼야 될 테고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뒤에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 키워드.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 이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무 수행 보조 이렇게 가야 되는데 4번은 약간 논란의 지문, 소홀지가 있는 지문이고 3번이 너무 명백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키워드,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이 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한 데서 맨날 나오는 틀리게 되는 지문이죠. 외국법 아니고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수를 받고 라고 할 거라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로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 기본 키워드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걸 가지고 공인중개사로서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중개정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답은 5번이었네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명백하게 틀리게 되는 지문에서 판례 지문을 가지고 답을 뽑았던 케이스라고 할 것. 그래서 중개 기본 정의, 자, 권리의 득실 변경의 알선이라고, 알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는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건 좀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 중개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하게 될 테고, 개공의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 보수의 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의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의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근데 이 외에도 대단히 많고요. 일단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인가라고 하는 거, 바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자, 관련 사무들 정리하면, 자,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 다른 사무가 협회 관련해서 설립인가라고 하는 것 있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공제사업 등에 관한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자격시험 시행하고요. 자,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원칙적으로 소관하고요. 그 외에 자격 취소라든가, 자,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시도지사라고 할 것. 한편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하고요. 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 그래서 28회 때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서 4번 지문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원래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관 시도지사가
돼야 될 텐데 국토부 장관이 시험 출제를 하도록 미리 의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시행기관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일단 2번 좀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4번도 주요 쟁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2번 다 흘러가는 지문이고요. 자, 지금 이제 3번 지문 쟁점 되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서 시도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은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된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요게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도록 의결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기로 의결하게 되면 이때는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 따라야 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 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대행한 자, 대행이라는 거, 지명한 사람이 어떻다, 대행한다, 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4번 모를 얘기, 5번 좀 특이한 지문이 있었죠. 나중에 답이 되는 주제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부위원장 아니고요. 바로 지명한 위원이 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해서 따라야 한다, 대행한다, 두 가지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30회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1번, 2번 자, 큰 의미 없고요. 일단은 답은 4번 해서 대행한다 라고 해서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명자, 지명한 자, 지정한 자, 그 사람이 어떻다, 대행한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회 때 문제를 끌고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의결, 제척이라는 개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 알아서 빠져야 될 사람을 제척 사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이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제척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개의라고 하는 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해서 어디나 다 똑같은 패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해서 두 가지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하고요, 대행한다 라고 하는 거 바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틀렸고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두 가지 이슈만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것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격 시험을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그 다음에 재교부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자, 3번 제목 국토부 장관 자격증 교부한다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되게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자, 5번 지문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략적인 사항은 11월 30일까지 공고해야 된다 해서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테고요. 일단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요거 이제 5번은 왜 틀렸냐 이거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 몇 가지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다 해서 자 다시 자격 시험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되는 거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미리 의결이 있게 되면 자 대행한다.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이 정도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자 지금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일단 출발점은 시도지사가 자격시험 시행을 하고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라고 할 거에서 교부 시도지사가 나중에 자격 취소 처분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1번 자격증 대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지문 무자격증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포인트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때 그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자 동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배분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중개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번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자 일단 중개의 기본 정의 권리 특실 변경의 알선이라고 하는 것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중개업자 지금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중개업을 해야 되고요. 직접 거래 등은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거래 3년 3천의 처벌 사유에 해당된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중개를 의뢰한 사람하고 직접 거래했다. 이것은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키워드 중개라고 하는 것은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직접 사는 것은 중개 범주가 아니다. 4번 질문요.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데서 외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 부동산 뉴스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또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유사 명칭 사용 금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4번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좀 어려운 것이 3번 지문 자 바로 중개 개념 알선이라고 하는 거 알선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범주만 허용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 자격이나 자격증은 시도지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등록이나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등록관청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계속 뼈대를 잡고 가셔야 돼. 1번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까지는 좋은데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해서 27회 때 좀 이제 특이한 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합격자 결정 공고가 있게 되면 시도지사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누구한테 바로 자 합격자에게 교부를 하게 된다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격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무효 처분 받고 5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재교부 신청서를 교부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일단 모든 얘기가 교부시도지사. 그래서 나중에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도 교부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중개사로 행사할 것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큰 의미 없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시도지사 자격을 취소해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격 취소 사유에 이런 게 있었죠. 부다다, 정정정징이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거기서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자격 취소 사유의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에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8회 때 자격증, 등록증 둘 다 구성이 됐었고요. 자,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중개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해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양도, 대여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다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격 취소 사유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물론 이제 1번 기업번은 상관이 없는 부다다, 정정정, 징에 관한 개념까지 보셨고요.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지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키워드,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뒤에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자, 키워드 뭐라고요? 자, 아까 교환계약 나왔었고, 여기 환매계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중개 키워드,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알선이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키워드,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된다. 보수 받고 또는 이제 실제 시험용으로는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야?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사람은 개공과 소공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개공과 소공 두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우연히 1회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다시 키워드 중개업이라는 것은 보수 받고 또는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 받고 그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그걸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중개업의 범주에는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어떻다?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중개업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형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일단 중개업, 1번 지문 보니까 보수를 받았다. 우연히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연히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보수를 받았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번 지문이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 받고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의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해서 얘도 틀렸고요. 보수를 받고 뒤에 부수 들어가 있고 업이 되어 있다. 당연히 이건 중개업에 해당되게 된다.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 보수 들어가 있고 업이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약간 이제 특이하게 하려고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다. 약간 흔들어주는 거야. 그 지 마음이죠. 토지만 하든 주택만 하든 그건 자기 판단 업무 영역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 보수, 부수, 업 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5번쯤은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뒤에 부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문장을 다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 부수, 그 다음에 업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중개업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개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중개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을 옳게, 뭐 법정치상권이니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 권리의 득실 변경 알선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중개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나오려면 알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 법정치상권의 양도 행위를 알수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법정치상권이라는 거, 자, 일단 성립 과정에서는 등기 없어도 성립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관습상 법정치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로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부로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한편 법정치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 문제로 법정치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법정치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법정치상권의 이전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법정치상권을 함께 취득을 한다. 이게 이제 민법 파트에서 법정치상권에 관한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해서 1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업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이 법에 따라서 해서 맨날 이제 외국법이라고 해서 트랙을 쓰고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4번 지문에 자, 법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해서 틀리게 법인이 아닌 개공에 소속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보조하면 그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거 없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편.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중개라고 하는 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서 개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 기업은 옳은 표현.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자,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돼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우연히 1회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전부가 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 관련한 질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용어의 정의 등 틀린 것은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가서 개설 등록을 한 자.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의뢰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수, 부수, 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히 1회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쯤은 중개라고 하는 거. 제일 뒤에 가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중개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뒤에 수식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법의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게 상상의 나를 펼쳐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 또는 이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1번 맞고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이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자, 끄트머리 처벌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요거 이제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3천의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된다. 한편 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한편 이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개 의뢰인 간의 그 계약 등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시험 문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자체는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한다. 4번 기업공인중개사,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중소속 금지가 되고요. 이중 등록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3년 3천이라고 하는 게 개개, 직상, 증투, 시단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 1년 1천 사유에 해당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중 소속, 이중 등록에 있어서는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개에 해당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역권 얘기 나왔었고요. 법정 지상권도 나왔었고요. 앞에 권리 물권의 종류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중개 정의, 자 권리 득실 변경, 알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 3번에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것은 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즐겨내고 있고요. 30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합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가 부합이 돼버리면 중개가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론할 때 부합되지 않는 것들,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개념을 논의를 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수목이나 농작물 중에서 정당 권원이 있거나 또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정당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대해서도 소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등기된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 다만 이 중개 대상물의 범주와 관련해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소위 중개 대상물의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와 관련해서는요. 바로 대토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관련해서 장차 건축될 건축물 또는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입주권이라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만은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가볼까요? 피분양자가 선정되면서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 부르죠. 자, 동사는 중개 대상물, 무형의 자산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 동산 되겠고요. 디귿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 역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요 3개, 5번이 바로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갑니다. 그 외에도 요즘엔 잘 내지 않는다.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답은 5번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동호수가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 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쟁점. 두 번째 뒤만 봐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얘는 이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앞에 꼼꼼히 보시면 안 돼.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그 자체로도 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부합 발생하는 게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내 토지 상관없죠. 앞에 빨간 토지, 파란 토지 해서 이것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당하는 것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해서 사실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리을번 이런 게 어렵죠. 끄트머리 뭐 허가구역 내 토지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 뭐 이런 것들 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자 공법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갔었죠.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자 이런 것들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250에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20 증가 상승 20 증가 있었고 조정 대상자는 250에 30 증가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는 250에 30 감소 뭐 이런 식의 요건들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됐는데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자 분양가 상한제로서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중개 대상물은 해당이 되게 된다. 왜? 특정할 수 있고 사적 거래가 가능하긴 하니까 자 다만 그게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 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소위 이름하여 권리 득실 변경 등 알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 보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 싸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입주권 이액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했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개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범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 바로 분양권이 있었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하는 거 해서 공법상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적 거래만 가능하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서 기억 디귿 리을에서 기억 니은 리을에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게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25일 나고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한참 유행했던 게 선박 중개 대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끄트머리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토권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어가실 때 뒤만 딱딱딱딱딱 끊어서 읽으셔야 돼. 그래도 착실하다고 할까봐 꼼꼼히 읽어버리면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 심플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아까 인문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느나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공부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이 꼼꼼히 보다 보면 막 자기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빠르자 이거 선박도 그래.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에서 혼자 상상의 날을 펼치시면 안 된다 라고 할 것 해서 답은 5번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의 범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걸 이름하여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자,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인 토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패스. 3번,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요걸 가지고 아까 임목에 관한 법률의 등기를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약간 바꿔치기 하는 거지. 어찌됐든 얘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자, 끝머리. 자, 대토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에서 뭐 있었죠? 중개의 정의가 권리 특실 변경, 알선이라고 해서 권리는 수많은 권리가 다 포함이 되게 된다. 당연히 저당권도 다 포함이 되게 된다. 좀 어려웠던 주제에서 다시 중개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정의가 뭐라고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 중개 정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을 의미하는데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저당권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같은 거 별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사적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국가 지자체의 보유재산을 가리켜서 행정재산. 그래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됐을 때만 사적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인데 이거 알아봤자 거의 쓸모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그래봤자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쉬운 것들 자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에서 권리, 아까 법정자 지상권이 있었고요, 지역권이 있었고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권리, 당연히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부수,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요 대출의 부수하여 이것도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중개업이라는 개념 부수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중개 대상물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 가능하고요. 사적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미채굴의 광물, 요 사적거래 불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못할 테고, 두 번째 온천수, 이건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땅을 사고 팔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온천수가 배어 있으면 같이 사고 파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전채권,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할 거. 점유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해서 특정한 힘이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지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가 다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더럽게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쭉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막히는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요는 그 매번 나오는 그 나머지 문제를 정확히 캐치내는 게 필요하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쫓아갈 일도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슈 검토하게 되면, 자, 지금 24회 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틀렸죠.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금지가 되고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등록권적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 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관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대해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할 것. 3번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고요. 자, 앞에는 중간에 수식어 보지 마시고 아파트 추첨 기일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키워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다라고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뒤에 대토권, 입주권, 중개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중개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24회 때 나왔었고 아까 30회 때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잠시 후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